잠잠하나 싶었던 북한이 ICBM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ICBM 발사 사실상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남은 건 핵실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5일 만에 또 이게 길게 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11월 4일 날 발사했을 때 화성 그 17형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다는 분리가 2단이 됐지만 사실상 추력이 약해서 한 15 정도 마,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ICB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데 통상 북한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미사일들을 몇 발을 준비를 해요. 동일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가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을 해야 다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5일 만에 원인 규명해서 다시 쏴서 오늘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실패를 원인을 찾아내서 보완을 해서 오늘 다시 성공을 했다. 북한은 화성 17형을 완성시켰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씀대로라면 이제 15일이라는 기간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잘못된 걸 고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일각에서는 이 G20 끝나자마자 또 맞춰 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를 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할 때는 그때는 박정천이가 등장을 했어요. 네.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그 사람이 야밤에 이제 담화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화성 17형도 쏘고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포병도 뭐 9.19 군사합의 위반하면서 쏘고 우리 속초 인근에다가 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뭘로 핑계를 삼았느냐면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섰어요?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는 나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서가지고 발표하고 난 뒤 담화 발표하고 난 뒤에 어제 단거리 발사했죠. 오늘 화성 17형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G20 회의, 그다음에 저 동아시아 정상회의, 뭐 에이펙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원인도 이제 다 파악을 했겠다. 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의미는 이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데 그게 우리 북한에서는 별 의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 또 하나는 중국의 카드, 중국 보를 이제 좀 억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후자 쪽에 속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의 지도부 김정은을 포함해가지고 아마 유심하게 이걸 이번에 그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다자 회담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중요했지만 가장 유심히 본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네. 결과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결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상회담 결과였어요.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네. 한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결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도 동문서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은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 자기의 그 영유권 주장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중국은 반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북핵 문제는 싹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의 지도부와 김정은이 뭘 보고 있었냐면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심지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우리를 뭐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화성 17형 쏘고 그 뒤에도 전략적인 도발도 더 해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봐야죠. 예. 이제 오늘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니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동안을 나른 거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많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괜찮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목숨 걸고 아까 개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종류가 화성 14형, 15형, 17형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화성 14형은 뭐 대충 캘리포니아 뭐 그쪽 주까지, 그러니까 서부까지 도달한다라고 보고 15형 정도면 중부 좀 넘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화성 17형은 15,000km를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미국 전역이 타겟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화성 17형이 14형과 15형이 같지 않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그 사거리가 길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미국으로 봐서는 위협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탄두가 좀 뭉뚱하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에 한 3발, 4발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탄두가. 이걸 우리는 이제 MIRV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멀티플 인디펜던트 뭐 그다음에 저기 로켓 뭐 비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 다탄두 각계격파 그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날아가서 미국 상공에서 한 발은 터져가지고 한 발은 캘리포니아로 가고 샌프란시스코로, 한 발은 워싱턴으로 가고 한 발은 뉴욕으로 가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화성 17형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기술은 끝났고 재진입 기술만 남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 화성 17형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번, 8번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한 4-5번은 성공을 했고 한 서너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반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 실패했을 때 심지어 뭐 평양에 그 파편비 이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네. 평양에 파편비가 내렸다고 하는 보도도 우리는 아마 이제 들으시고 그랬었을 텐데 그만큼은 이제 실패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발사한 것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느냐? 예. 아니거든요. 고각 발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는 이제 오늘 올라간 게 6,000km 정도 가고 옆으로 1,000km 갔잖아요. 이게 고각 발사했는데 정상 각도로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서너 번 성공한 것도 연료를 줄여가지고 이제 줄이긴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10월 4일이에요. 일본 상공을 넘어간 화성 12형이 개량행이 4,500km를 비행을 했거든요. 네. 아마 여태껏 그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고각으로 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상 각도로 쏴서 적어도 뭐 6,700km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한번 보여줘야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재진입 문제는 여전히 그거는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성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하고 미군은 함께 이제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폭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이 문제인데요. 그 최선희가 이번에 담화 발표했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다른 거 뭐 무슨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뭐에 저는 이제 필이 꽂혔느냐 하면 도발적이고 허세적인 군사 활동을 강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허세예요. 네. 허세.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미가 하는 이런 연합훈련을 허세로 보는 거예요. 그럼 허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력이나 실속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행위, 그걸 허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북한의 외무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 말한 게 북한 지도부, 특히 이제 이 전체를 다루는 김정은의 판단, 인식,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미의 연합훈련이나 또는 한미일의 공조나 이런 것들을 허세로 생각하면 네. 이건 오판 중에 오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자기네들이 그냥 화성 12형 쏘고 14형 쏘고 15형 쏘고 17형 쏘고 그리고 핵실험 6번 여태껏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강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미가 하는 훈련은 절대로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서 무슨 뭐 훈련을 하거나 뭐 폭격을 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걸 허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인식이 큰 문제인데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판하지 말아라. 절대로 오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더 도발할 수 있어. 아니면 핵실험 또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바라는 게 뭘까? 무엇을 바랄까? 궁극적으로 네. 최고의 목표는 아마 핵 국가로 인정받는 걸 겁니다. 그 핵 국가가 NPT 안에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NPT 바깥에 있는 국가가 몇 나라 있잖아요. 네. 그게 인도고 파키스탄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9번째의 NPT 바깥 속에서 핵 보유 국가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 인정의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은 미국이 손을 들고 우리를 핵 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또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로서 행동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 화성 17핵만 가지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더 전략적인 도발을 앞으로 더해 나가겠다. 더 해서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양보를 받고 종국적으로는 핵국가로 등장하겠다. 이것이 이제 북한의 생각인데 네.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이런 판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하면은 종국적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3대 세습 체제인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체제의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이 핵으로부터 나올까요? 미사일로부터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부터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동아시아에서 여러 정상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정말 뭐 눈에도 안 보이는 그 국가 정상들까지도 다 등장해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른 데로 또 회담을 하고 같으면 같은 걸 모아 나가고 네.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북한이 저도 정상적인 국가로 같이 이런 데 나와서 같이 의논하고 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4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나 그런 것도 좀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핵으로부터 뭘 인정을 받죠? 북한 주민들한테. 그리고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뭘 인정받겠냐고요. 아, 우리는 핵무력 국가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늦기 전에 네. 이런 북한 지도부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국 보고 뭐 거기 좀 간섭 좀 해서 북한 보고 못하게 해라. 그게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미래를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북한 주민을 생각하는 인식.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아마 이 오판이 계속해서 오판을 이렇게 거듭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는 핵실험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은 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올 봄부터 얘기해서 저도 할 말이 없고요. 네. 미국의 정보기관과 우리의 국정원도 그 최적의 그 북한 핵실험 기간을 10월 23일부터 11월 8일 그 사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나갔잖아요. 연련은 있죠. 연련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전략적 도발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오늘 그 화성 17형은 일단 뭐 발사해서 성공해서 세상에 이제 보여줬으니까 예.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느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SLBM이거든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형과 3형은 다 발사를 한 번씩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4형과 5형은 열병식 때 공개는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이것을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극성 4형과 5형에 대한 그 실험 이게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동창리에서 무슨 뭐 발사장 옆에 거를 뗐다 붙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북한이 작년 2021년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 왔던 것이 인공위성, 네. 정찰위성이죠. 정찰위성도 하고 핵 소형화도 하고 핵무력 위력도 하고 SLBM도 하고 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정찰위성이 포함되거든요. 결국은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위성을 가장한 그것도 ICBM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남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실험이라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앵커님께서는 이걸 한꺼번에 북한이 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쏘겠죠. 네. 피스 바이 피스로. 네.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은 핵실험을 가장 뒷부분에 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북극성 3행과 북극성 4행과 북극성 5행을 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다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창리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그 정찰 위성 그것을 이제 쏠 준비가 다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